여러분, 추경호가 대구시장에 당선됐지만 과연 임기를 끝까지 채울 수 있을까요? 지금 재판 중인 혐의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만약 유죄가 현실이 된다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정치인이 아니라 다시 선택을 해야 하는 대구 시민들일 수도 있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추경호가 이런 점을 감안했다면 결코 출마해서는 안 되는 거였습니다. 추경호한테 대구시나 대구시민이 안중에나 있었을까요? 그저 재판 방탄으로 대구시장이랑 갑옷이 필요했던 건 아니었을까요? 대구시가 신분 세탁소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왜 추경호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재판에서 왜 유죄 가능성이 높게 거론되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증인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되었을 당시 국민의힘 국회의원이자 국민의힘 원내대표셨죠. 네. 증인은 피고인 한덕수 총리님과 친분 관계가 있으신가요? 존경하는 재판관님, 저의 대학 시절 그리고 24년 5월 원내대표 취임 시점 이후 계엄 해제 의결 이후까지 포괄적으로 제 영장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에 부득이하게 오늘 일체의 증언을 거부하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로 문제되는 부분은 그 12.3 비상계엄 당시에 피고인과 증인이 통화 내역이 문제되는 것 같은데 그 외의 사항은 정언을 하시는데 별 문제가 없지 않으신가요? 제 영장에 관련 시기에 매우 포괄적으로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항들이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지조차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일체 정언을 거부하고자 합니다. 네, 일단 질문을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증언 거부 여부를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것이라는 사실을 비상계엄 선포 전에 아셨습니까? 같은 취지로 정언을 거부하고자 합니다. 네, 다음 질문하시고요. 증인은 2024년 12월 3일 23시 11분경 국무총리인 피고인에게 전화한 사실 있으시죠? 동일한 취지로 거부하고자 합니다. 네, 이 재판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진행한 것이고 관련 규정에 따라서 정언 거부의 대상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정언 거부를 허용했고 거부하시는 건 본인의 권리신데 부총리도 하신 적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리고 원내대표도 하셨고 이런 상황이고 보면 어떻게 보면은 그런 걸 떠나서 좀 당당한 모습을 보이는 그런 게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끝까지 행사하시겠다면 당연히 보장해 드리는 게 맞는 거고요. 다만 그런 측면에서 하시고 싶은 이야기는 없습니까? 예, 재판장님께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만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하시고 싶은 말씀 없으시고요? 예, 특별히 없습니다. 하실 말씀 없으면 마치겠습니다.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추경호, 지금 법무부는 대한민국 정부의 법률 대표자이시잖아요. 네. 2014년 위헌정당을 해산했던 결기를 보여주셔야 됩니다. 내란에 동조한 정당은 위헌으로 해산하는 게 맞고요. 추경호 원내대표 문자를 보세요. 11시 4분에 국회에서 비상의원 총회 한다고 해놓고 갑자기 다시 바꿉니다. 14분에 당사로 모여달라고 합니다. 국회의원들을 국회로 소집 못하게 합니다. 저 문자 한번 보세요. 누가 윤석열 내란 수괴에게 국회에 지금 의결 정족수 덜었으니까 국회의원 잡아들여 끌어내. 윤석열 내란 수괴가 어떻게 특전사 사령관한테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국민의힘에 대해서 내란으로 위헌정당으로 해산 청구하셔야 됩니다. 지금 2014년도 통진당 해산 관련해서 헌법재판소 결정인데 저기 김서구 차관님 이름 있는 거 맞죠? 네, 맞습니다. 저기 저거 하셨죠? 지금 국민의힘 추경호에 대해서 국수본에서 출석 요구했습니다. 그러면 내란과 관련해서 핵심 피의자 혹은 핵심 참고인으로 조사해서 나중에 내란에 동조했다면 국민의힘 관련된 사람들을 모두 지금 수사해야 됩니다. 그러면 국민의힘에 대해서 법무부에서 정당 해산 TF를 만드셔서 정당 해산 청구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위헌적인 내란에 동조한 정당, 동료 의원들을 총으로 지금 잡아가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동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국헌을 문란하는 정당이에요. 법무부에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네, 기본적으로 법무부에서는 지난번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 과정에서도 여러 진정 등이 제기가 됐습니다. 그런 부분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청구 여부를 검토했던 사항이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관련해서 이제 법무부에 접수가 된 진정 등이 있으면 검토를 해서 제가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이 증언을 거부한다는 건 떳떳하지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거짓말이 들통날까봐 아예 증언을 거부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추경호의 속마음을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 내란 당일의 행적 그리고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이 어떤 근거로 제시되고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이 부분들이 재판에서 인정된다면 추경호 개인은 물론 대구시정에도 상당한 파장이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어제 이제 추경호 전 원내대표도 증인으로 결국은 나왔고 이진관이 어떻게 하는 걸 과거에 봤기 때문에 나왔는데 그 상황에서 증언 거부를 했죠.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이진관 부장판사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거부하는 건 본인 권리인데 경제부총리도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원내대표도 하셨다. 어떻게 보면 당당한 모습을 보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하시고 싶은 말씀은 없느냐 이렇게 묻는 걸 보는데 저는 통상적으로 재판장의 상단수가 증인에게도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사람이 많습니까? 드문 일입니까 이게? 이거 되게 무서운 말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추경호가 증언을 거부하고 있는 입장이 자기가 지금 구속영장이 신청돼 있고 나의 범죄에 관련된 사건이다 그거예요. 그러면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는 나나 가족의 치욕이나 범죄에 해당하여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는 사유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이 증언을 거부한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 정말로 억울하고 재판을 받고 있어. 내가 그래가지고 구속영장을 지금 집행을 눈앞에 두고 있단 말이야. 정말 자기가 당당하면 그 앞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앞에서 말을 못 한다는 거는 내가 말을 하면 내 말이 유죄의 증거가 될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거짓말할 수 있잖아. 네. 근데 추경호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수사 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보망하고 가동해 봤을 때 내가 거짓말하면 위증죄만 하나 더 붙을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과 달리 이 사람은 적극적 거짓말 대신 아주 소극적인 증언 거부권이라는 걸 선택했단 말이야. 일반적으로 증언 거부권 같은 거 이야기 나오면 이거 왜 증언 왜 거부하시냐라고 하면 가족에 관한 이야기다. 뭐 나의 치욕에 관한 이야기다. 아니다. 나의 범죄 사실에 될 수 있는 이야기다. 그래서 기록을 남깁니다. 그런 거면 뭐 증언 거부 사유에 해당됩니다. 이 사람은 통으로 지금 다 하는 거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 판사님이 했던 말 중에 되게 기억에 남는 말이 뭐냐면 아니 이거는 말하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아무 문제 없는 답변 이것도 안 하실 거예요? 라는 말이 저는 되게 기억에 남았어요. 그럼 너 뭐 다른 거 또 있냐? 이 말이거든요. 이거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그리고 사실 판사라는 역할이 물론 그 사람 하나하나가 머리가 좋고 학습 능력이 뛰어난 사람인 것도 있지만 판사라는 위치는 주장하는 사람하고 반론을 제기한 사람의 두 개의 자료를 동시에 보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네. 주장하는 사람이 없는 자료를 갖고 있고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이 없는 자료를 갖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양쪽의 의견의 약점을 알고 있는 상태라 이진관 판사님처럼 사건을 진행하는 게 아주 명민하고 아주 치밀하고 아주 부지런하지 않다 하더라도 가능해요. 뭔 말인지 알겠다. 예. 네. 직위원처럼 하기 어려운 거예요, 사실. 그 자리가 그냥. 아니 근데 저는 사실 어제 추경호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아직 이제 영장 심사도 안 했고 기소가 안 됐으니까 사건이 배당되기 전인데 이러다가 추경호 사건 이진관한테 배당되면 어떻게 하지? 이 생각이 들더라고. 그럼 이제 강력한 심증을 가진 판사를 만나게 되는 거죠. 얘기할 기회 줬는데 안 줬어? 네. 그 심증을 가진 사람은 사건이 와. 야 추경호 큰일 났다. 네.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추경호 교란 작전 다시 한번 볼까요? 12월 3일 저녁 11시 3분 국회로 오라고 보낸 다음에 11시 9분에 바로 국회에서 당사로 장소를 변경하죠. 네. 11시 22분에 윤석열이 전화해서 추경호가 통화를 하고요. 11시 33분 당사에서 국회로 장소를 변경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합니다. 12시 1분 우원식 국회의장이 문자로 속히 국회 본회의장에 오라고 전 국회의원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네. 그러자 이제 추경호가 이제 발에 불 떨어졌습니다. 국회 우리 당사로 바꾼다. 당사로 와라. 라고 예. 장소를 변경합니다. 그리고 한동훈한테 전화해가지고 아래로 내려와 달라고 맞아요.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실제로 막 의원들을 이제 끄집어내는 그런 행위를 한 것처럼 보입니다. 네. 그리고 신동희가 저때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었단 말이에요. 맞아요. 사진 띄워주세요. 네. 들어가 있었잖아. 근데 전화를 받으면서 밖으로 나갑니다. 그 전화가 누구냐? 추경호 전화야. 국민의힘 의원이 이제 특검에 나가가지고 진술한 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자, 추경호 원내대표가 당시 상황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서 표결에 참석하지 못했다. 그렇지.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그럼 추경호는요. 지금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표결을 방해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나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검이 매우 중요한 진술을 확보를 해냈습니다. 계엄 선포 보름 뒤 우연히 국회 어떤 한 직원이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그 엘리베이터에 추경호가 탔고요. 그리고 추경호 지인이 같이 탄 거야. 그때 추경호하고 추경호 지인이 대화를 나눈 것을 들었어. 들었다가 특검에 가서 진술한 게 아니고 들었어. 그때 메모를 해. 그리고 나서 메모한 거를
지인한테 보내놨어. 그러니까 이제 지금 진술한 것보단 신뢰도가 더 많이 올라가죠. 그때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12월 19일 오후 6시쯤 엘리베이터 안에서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국회의원회관 엘리베이터에서 한 지인을 만나서 계엄이 잘 됐으면 좋았을 건데 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계엄에서 잘 됐으면 이런 얘기도 안 나왔을 텐데 라고 말했다. 그래서 내가 이거를 듣고 와 하고 핸드폰에 메모하고 바로 지인 단체방에 이걸 보냈다. 그렇지. 그리고 그날 보낸 그 단체방의 내용 요것도 특검에 그대로 제출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계엄이 성공했으면 좋겠다라는 내심의 의사를 우리가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추경호 원내대표가 다시 의사방해를 한 것은 그러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당사에서 다시 국회로 와가지고 본회의장 바로 맞은편인 예결회의장에서 의총을 하니까 저희들도 본회의장으로 들어오겠지 했는데 다시 당사로 갔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안 들어온 것 자체가 추경호 대표가 방해한 사실이 여실히 드러나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어떻게 됐든 원내대표가 누구 한 사람 한 사람 의원들을 데리고 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법은 없어요. 네. 자 갑시다 하면 다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것은 엄연하게 본회의장을 바로 20보 앞에 두고 당사로 끌고 간 것은 방해죠. 근데 당시에 그 추경호가 원내대표였고 한동훈이 당대표였습니다만 그때 추경호가 윤석열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다녔다는 거잖아요. 추경호가 윤석열이다. 윤석열의 뜻을 다 전달하고 다녔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추경호 대표가 윤석열, 김건희의 적극적인 지원하에서 완전히 대행 역할을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윤석열하고 당일에 통화까지 했는데 말이 됩니까? 이거는 그냥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말고는 달리 해석할 길이 없다. 또 하나 저는 좀 놀랬던 뉴스 중에 하나가 네. 이 뉴스를 보면은 내란 특검에서 정황을 확인한 건데 내란 당일 저녁 11시 11분에 한덕수가 추경호한테 전화를 걸어서 안심시키면서 비상계엄은 윤석열 대통령의 계획대로 진행될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한덕수가 추경호한테. 그리고 3분 뒤에 윤석열이 안심하라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윤석열이 누구한테? 추경호에게. 추경호에게 문자를 보냈어. 안심하라고? 네, 노컷뉴스 보도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지금. 그 문자가 새롭게 나왔네. 네, 그런 거 같아요. 일단 보도만 확인을 하면은. 다 그러니까 사전 모의가 다 돼 있었어요. 와. 작년 10월 1일에도 박종근에게 계엄 이상의 것을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데려와라 쏴버리겠다. 그러니까. 이건 계엄도 아니에요. 네. 살인이에요. 그냥 살인이에요. 네. 군 병력을 동원해서 그냥 살인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과거에 군사정권도 생각하지 못했던 거거든요. 예. 이런 얘기를 막 하던 사람이잖아요. 국민의힘 대변이 그 친구끼리 하는 농담이다. 황당한 친구끼리 총으로 친구가 머리 아니잖아요, 근데 네. 그 사람들이. 그러면 네. 추경호 원내대표하고도 네. 계엄 일주일 전에 저녁을 먹었다잖아요. 그렇죠. 아무 얘기 안 했을까요? 당연히 했을 거라고 했을 봅니다. 거고 또 하나 예. 국회에 군대를 집어넣을 것을 생각하고 있었던 예. 국회가 가장 군사력을 많이 투입하는 곳인데 네. 국회에 그렇게 군사를 보내면서 작전 성공을 위해서 그 당시 여당인 국민의힘의 협조나 도움이 필요 없다고 생각했을까요? 당연히 필요하죠. 필요하다고 예. 생각했겠죠. 비상계엄 해제를 하면 안 되었었어요. 맞아요. 국민의힘은. 맞아요. 협조하면 안 됐었어요. 어떻게든 이 시간을 끌어서 맞죠. 비상계엄 해제가 안 되는 네. 상황에서 필요하면 2차, 3차 추가로 비상계엄을 해서 맞아요. 민주진영 혹은 민주주의를 하려는 모든 사람들을 다 그렇습니다. 잡아가두려고 했던 거 예.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사실은 아무리 바보라도 네. 내가 국회를 봉쇄하고 그다음에 그래서 계엄 해제 표결을 막으면 네. 이 계엄이라는 것은 순조롭게 진행된다고 생각하는 상황에서 네. 그 역할을 해줄 수 있을 만한 자당의 원내대표를 불러서 저녁을 먹으면서 계엄 네. 며칠 전에 예. 얘기를 안 했을까요? 저는 100% 했다고 봅니다. 100% 했죠. 네, 100% 했다고 봅니다. 준비해. 400%죠. 400%. 400%. 예. 야, 안 하면 너한테 총 쏴버린다 이러지 않았을까요? 너도 총 쏜다. 너 네. 머리에 총 쏴버릴 거야. 너 협조 안 하면. 이렇게 오히려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저도 그랬을 것 야, 그리고 같습니다. 협조할 거지? 오케이. 네. 자, 네가 싫어하는 사람 이름 대봐. 그리고 그 전에 추경호 원내대표가 뭐 20억 수수설 이런 거 있었잖아요. 공천 맞아요. 관련해서. 여러 가지로 약점 있는 사람들을 찍어서 직위원 판사도 그 안에 포함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해서 선수로 내세워서 뭔가를 도모하려고 했던 거 아닌가. 그러니까 그래서 그와 관련된 사람들이 모두 떨고 있는 거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유, 제가 보기에는 얘기- 150%, 200%, 한 400% 얘기했을 거고 네. 뭐 당부까지 하고 약속받고 별의별 거 다 했을 거예요. 네. 광역단체 선거 12대
4대4인데 네. 국민의힘은 4곳 중에 지금 3곳이 사법 리스크가 있는 그렇죠. 거예요. 예. 경북지사 선거를 제외한. 그러네요. 그렇기 네. 때문에 국민의힘 내부적으로는 이런 동향을 신경 쓸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네요. 추경호 후보 같은 경우에도 간단하지 않은 혐의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구형량 자체가 예. 상당히 높고 선고 형량도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는 내란 주요 임무 종사형을 받고 있기 때문에 네. 기본적으로 유죄가 나오면 예. 사실은 그 법정형상으로도 붙어봤을 때도 집행유예를 받기가 네. 상당히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혐의를 받고 있다. 유죄 무죄만 있을 뿐이다. 추경호에게는 네. 유죄가 나오면 상당히 정치활동 이런 행정활동을 하기가 어려운 국면에 치달을 수 있다고 그렇습니다. 평가할 수밖에 예. 없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추경호 개인의 형사재판으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만약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돼 시장직을 상실하는 상황까지 간다면 대구는 또다시 막대한 행정 공백과 사회적 비용을 감당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전국에서 가장 낙후됐다고 평가를 받는 대구인데 말이죠. 추경호는 결국 대구시장직을 잃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인은 잘못하면 정치적, 법적 책임을 지면 되지만 그 후폭풍과 트라우마는 결국 시민들이 떠안게 됩니다. 이번 일이 향후 모든 선거에서 반면교사가 되기를 바랍니다.